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 10분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 이러한 위기에 처한 근본 원인은 어디냐 하면은 자주국방을 포기한 데서 오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세계 행복도 조사를 하면은 세계 한 150여 개국 중에서 랭킹 11위, 12위 됩니다. 자주국방을 하면서 내 목숨은, 내 가정은, 내 조국은 내가 지킨다.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이런 자세로 임하니까 생활에 보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의 행복도는 세계 150여 개국 중에서 57등입니다. 57위. 왜 이스라엘보다 이렇게 낮느냐? 그것은 자주국방을 포기한 그 비겁한 정신에서 파생한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하면은 자기의 생존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죽느냐 하는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고 아니면 요행수에 의존하는 것이죠. 설마 김정은이가 핵을 쏘겠느냐? 이것은 요행수죠.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것은 사대주의입니다. 노예근성입니다. 이런 정신의 소유자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짜를 좋아하고 사소한 걸 가지고 싸웁니다. 안보라는 크나큰 문제를 포기하면은 다 사소한데 치사한데 목숨을 겁니다. 비열한 권력투쟁 그리고 집단적 이기주의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정신이 황폐되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행복과 한국인의 불행감 이것은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와 자주국방을 포기한 나라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왜 감옥에 갔느냐? 이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할 일을 꼭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와준 대한민국의 범법자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돈 대주고 북한에 정보를 주고 북한과 유착돼 가지고 국가보안법을 어긴 자를 눈 감아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폴란드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의 유력한 뉴스 전문 채널 유로뉴스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북한에 들어간 현금이 핵 개발에 전용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기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대응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의 핵 개발을 도운 자는 반역자 중에서도 반역자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그리고 2009년 5월에 보도된 자료가 있습니다. 2009년 5월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 이 자료도 아마 이명박 정부 쪽에서 언론사에 제공한 자료 같은데 뭐라고 하느냐?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금강산 개성관광 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 222만 달러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 비료, 경공업, 원자재 등 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
728만 달러로 추정된다. 식량 270만 톤과 비료 256만 톤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그러면서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는데 5억 내지 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8 내지 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009년 6월 12일 수석 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원칙 없이 퍼주기식 지원을 한 결과이며 북한의 핵개발은 6.15 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되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외자처럼 논평하고 비난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국가가 북한에 들어간 돈이 핵개발에 쓰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알았으면은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범법자를 처벌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핵개발을 돕는 것보다 더 큰 반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 정보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아예 통째로 북한에 넘기는 것 아닙니까? 반역 중에 반역인데,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게 문제만 제기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힘이 있었습니다. 국회 의석수는 거의 3분의 2에 있었어요.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당시에 여당인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 국회, 지방 권력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가장 큰 반역을 보고도 정치적 무슨 역풍을 겁내가지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물론 2008년 5월에 광우병 난동으로 혼이 나고 하니까 기가 꺾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가 꺾인 것하고 국방 문제에서의 반역을 눈 감아주는 것하고는 문제가 다르죠.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북한에 정보를 주고 돈을 줘가지고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준 이 실상을 국가적 조사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 관계자들을 감옥에 보내든지 처벌을 했더라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을까요? 물론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은 보석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9월 22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꺾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북한은 더 이상 핵 포기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핵과 미사일 등의 도발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북한이 마음 내키면 어떤 형태의 도발이라도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물밑에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그 시간을 이용했고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다른 일부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과 같은 우리의 자위적 조치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불러일으켰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방서가 있어서 불이 났다는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논리입니다. 소위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북한의 핵 무장을
도와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강산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북한에 돈이 들어가니까 김정은이가 핵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려고 하다가도 아마 그 생각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지금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쉽투쉽으로 배와 배를 갖다 붙여가지고 북한에 기름을 공급하는 이 관련된 선박이 주로 한국과 관련돼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배들이 한국 항구 부산항 또는 울산항에서 출발해가지고 동중국해에서 북한 배와 만나가지고 기름을 옮겨준다. 그리고 한 5척 정도는 배의 이름이 특정이 됐는데 그 배가 다 한국 회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럼 분명히 지금 한국에 북한에 기름을 대주는 이런 밀수작전을 하는 조직이나 사람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적 혐의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가지고 거국적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미국이 통보하면 마지못해 조사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북한의 핵 무장을 도와주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지금까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사형 집행된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1953년에 율리우스 로젠버그 부부를 간첩죄로 단정해가지고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미국에. 이 두 부부는 미국 공산당원이었어요. 미국의 공산당이 지금도 있습니다.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핵무기 개발에 관한 기술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소련 정보기관에 넘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1951년 4월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때 어빙 카우프만 판사가 이렇게 선고 요지를 밝힙니다. 나는 피고인들의 범죄가 살인보다 더 악질이라고 간주한다. 살인은 피해자만 죽이지만 당신들은 러시아가 과학자들이 생각한 것보다 1년 먼저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침략전쟁을 벌여가지고 5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겼고 100만 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피고인들의 반역으로 더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 피고인들의 반역은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다. 우리가 핵무기 공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매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들의 반역에 대한 증거이다. 율리우스 로젠버그가 주범임은 분명하나 에델 로젠버그도 책임이 있다. 성년의 여자로서 남편의 추악한 범죄를 막기는커녕 격려하고 도왔다. 피고인들은 목적 달성을 위한 신념을 위하여 자신들의 안전뿐 아니라 자녀들도 희생시켰다. 목적 달성을 위한 사랑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보다 앞섰던 것이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형 집행한 논리는 바로 핵 개발을 도운 자는 그 피해가 너무나 크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운 자는 역사의 흐름을 대한민국에 분리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놓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코너에 몰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사형감이죠. 이게 사형감입니다. 사형감 아닙니까? 민족 공멸의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정보를 주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돈을 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기름을 대주고 있는 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자들은 살인범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